네, 안녕하세요. 김종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절대 긍정이 아니고 자영업자 뭐 이런 이, 이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자영업자에 대해서 한국 ABO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아미 비즈니스 오너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자영업의 현실, 뭐 자영업은 지금 요즘 어떤 건가? 그래서 이 자영업자의 뭐 ABO의 자세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 ABO의 자세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세미나에서 또 리더 미팅에서 많이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의 그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자영업의 어떤 현재와 또 미래 그리고 자영업을 하려면 또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 주제에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그거예요. 저희들이 배워왔고 또 현재 지금 젊은 사람들도 가능하면 이제 직장에 이 안정적인 직업에 이 직업을 갖기를 원해요.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전문직이죠. 뭐 의사, 변호사와 같은 이런 게 좀 이 하이클래스라고 하면 좀 하이클래스고,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그래도 정년이 조금 긴 그 공무원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직업으로 괜찮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은 연봉이 좀 높지만 이 은퇴가 좀 빠르다는 거,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은 은퇴도 좀 빠르지만 뭐 이 월급도 그렇게 많이 높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 실력대로 이렇게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자영업을 하건 또 직장에 다니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직장에 다니는데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 가는 길이 이 자영업으로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사회적으로. 왜냐면 요즘은 이제 반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반태 시대. 그래서 반태가 이제 뭐냐 그러니까 50대에 이제 한 30년 회사 다니면 많이 다니는 거죠. 한 30년 다녀서 50대에 퇴직을 하면 또 30년을 더 살기 때문에 또 다시 이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 전체에 어떤 돈을 벌어야 할 기간이 60년이면 직장에서 30년에서 퇴직하고 나서 그 퇴직이 어, 내 이제 미래에 그 직업이 없어도 된다는 퇴직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 되는 반퇴. 그러니까 퇴직은 퇴직인데 반만 퇴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반이 남았는데 그 남아있는 반에 50대의 92%가 재취업을 원하지만 재취업 되는 확률이 굉장히 낮고 또 자기 전공을 살 수 있는 건 더 힘들고, 그리고 월급도 굉장히 이제 낮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없이 이런 그 직업을 가져야 되는 현실이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이런 그 전체적인 이걸 보면은 일단은 과학 발달로 이 과학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발달을 하고 있죠. 과거에 농경사회가 발전하는 게 뭐 5천만 년이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공업사회로 발달하는 게 뭐 한 3, 400년.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정보화 시대, 뭐 자동화 시대, 4차 산업 시대가 되면서 과거 5천 년의 변화를 뭐 5년, 10년에 이제 변화할 수 있는 시대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차피 그 많은 기업들이 생존을 하려면 그 기업의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기업의 효율을 높이는 거는 당장 한국 같으면은 이제 뭐 이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물가에 비해서 월급이 많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한국을 벗어나면
중국하고 비교해도 월급이 한국 사람들이 높고, 또 베트남하고 비교해도 한국 사람들 월급이 높고, 인도를 비교해도 월급이 높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아주 하이테크가 아니고 그냥 노동 집약적인 이러한 업종들은 한국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죠. 뭐 섬유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으로 뭐 이민을 가고 중국으로 이민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냥 한국에서 살아남는데, 직업은 이제 그 기업은 고급화되고 또 이 인적 자원의 어떤 노동력이 비싸니까 이제 자동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동 시스템을 투자할 때는 돈이 좀 들어가지만 이 로봇이나 AI나 이런 여러 가지 자동 시스템을 활용하면 일단은 기계들하고 상대하니까, 기계들은 뭐 잔업수당을 안 줘도 되잖아요. 24시간 풀 가동이 가능하고 뭐 태엽도 없고 뭐 노조도 없고.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점점 이제 자동화가 더 쉬워지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직업에 보면은 뭐 판사도 앞으로는 어떤 판결을 할 때 그 과거에 어떤 판결 예시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 AI 빅데이터가,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이 판사의 업무를 한 60%그 정도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업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이제 나오면 그 풍선 효과로 이제 또 현실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활비는 필요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취업을 하는 거가 이제 거의 불가능하니까 소규모 소자본의 이제 자영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OECD에 비했을 때 굉장히 높은 자영업자가 많대요. 우리나라는 그 25% 전후니까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가 지금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OECD의 평균이 한 13%, 일본이 한 11%, 미국이 한 6.5%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OECD의 평균보다도 한국의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고, 자영업자가 많다 보면은 그 지역 소비자들을 이제 n분의 1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의 소비자가 있다면 미국은 6개의 식당이 나눠 가지면 되는데 한국은 25개 식당이 그 100명의 소비자들을 나눠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경쟁이 더 심하고 더 이 어려움에 많이 봉착하지 않느냐. 그래도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할 수 없이 최종적으로 이제 그 하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해요? 결과는 굉장히 비참하죠. 5년 정도의 80%가 일단 문을 닫습니다. 5년 동안에. 네, 그런 이제 데이터도 나오고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거는, 자영사업을 하더라도 미리 좀 준비를 많이 하시고 잘 알아보고 자영업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자영업을 하기 전에 자영업 시스템을 갖고 있는 아메이는 자본금이 없어도 할 수 있으니까 아메이를 시작해서 자영업자의 마인드를 좀 키운 다음에 정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때 소규모로 위험 부담 없이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자영업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할게요. 이 자영업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자영업자의 현실이라고 나오는데, 그 자영업자의 현실은 참 이 말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 풀잎에 매달려 있는 이슬이다. 혹시 이걸 머리로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풀잎에 매달려 있는 현실, 그러면 좀 안정적인가요? 굉장히 좀 불안한 건가요? 굉장히 불안한 거죠? 제가 봐서는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
백세시에 대한 이제 대안은 자영업이 아닌 것 같아요. 자영업이 아니고 한 세 가지를 우리가 논한다면 연금을 좀 20대부터 이렇게 쭉 준비하시면 좋겠고, 또 현금 수입, 은퇴를 해도 돈이 필요하니까 현금 수입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죠. 그게 이제 은행 이자나 뭐 건물 임대료, 뭐 아메이에 이렇게 이제 구축된 시스템 수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겠고, 또 이제 그 100세 시대에는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꾸 그 고립되면은 여러 가지로 건강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수입을 준비를 할 때 세 가지를 준비를 해라. 그게 이제 그 생활비,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많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이제 의료비,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어차피 뭐 약간 옷도 좀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품위 유지비.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생활비만 있어서는 안 되고 생활비, 의료비, 품위 유지비 이러한 것들이 노후에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영업을 그러면 이제 한번 보면은 이 자영업은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자영업은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뜻하고 개인 기업과 이 회사 기업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 기업은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이제 개인 사업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회사 기업은 회사가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법인 사업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는 누구냐? 개인 사업자가 이제 자영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한국은 25% 정도 되고 OECD 평균이 15.9%, G7이 한 12% 되네요. 일본이 11.5%, 미국이 6.5%. 10년간 데이터를 보니까 개업한 후에 폐업한 회사가 793만 8,683개고 연간 평균 80만 개 정도가 이제 폐업을 하는데, 그 폐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신용불량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폐업할 때는 좀 은행이자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자를 앞으로 이제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원금 보존도 힘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바로 폐업인 거죠. 근데 그게 80%에 해당한다 하니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특히 진입장벽이 낮은 소규모 자영업에 경력과 자본이 없이 함부로 진입하면 이제 큰 위험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 성공률이 굉장히 높지 않죠. 그리고 이제 자영업과 사업의 차이는, 자영업은 나의 노동력을 원천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사업은 자본을 원천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아메이는 이제 자영업의 형태로 개인의 소비 파워를 원천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수입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는 안정적으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최고의 도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행운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메를 만나지 않았으면은 저도 이제 자영업을 창업했겠죠. 그런데 자영업을 창업해서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뭐 열심히는 살았겠지만 넉넉하게 성공했다라고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걸 피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아메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영업의 중요한 5가지가 이런 많겠죠. 근데 이제 확실한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상품이나 또는 서비스 차별화. 이거는 이제 시대에 맞게 이제 가야 되죠. 꼭 카톡 같은 건 굉장히 좋은 상품이고 좋은 서비스죠. 마케팅에 이제 영업력을 갖춰야 되고, 자금이 이제 어느 정도는 몇 년을 이렇게 유행을 견뎌낼 수 있는 미천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인맥, 그 고객 확보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영 능력 당연히 필요하겠죠. 경영 능력이 필요할 거고. 자영업은 이제 성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뭐이 외에도 많이 있게요. 자본금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 투자해야 되고, 통계청 자료는 뭐 5년에 80%가 파산을 한다고 하고요. 고정 비용이 주는 이제 부담이 많죠. 그러니까 매출에 없어도 월세는 나가고, 또 공과금, 세금, 직원 월급, 뭐 그리고 이제 몇 년 벌면 또 인테리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이 그 생활비로, 그리고 이제 생활비도 들어가겠죠. 당연히 이제 풀타임을 하기 때문에. 사업 시작 전에 사전 준비가 이제 어렵다는 거죠. 종목을 선택하는데 그쪽에 전문적이지 못하고 장소, 뭐 시장 상황이나
뭐 이 장기 자본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조달 방법 뭐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초기 자본 조달 방법, 손익분기 시점, 그리고 지탱에 필요한 비용, 직원 수 등에 대한 준비 필요, 업종 변경이 굉장히 이제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인테리어 비용, 가게 장소 변경 등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리고 제가 아는 그 사장님도 그러는데 이분도 이제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 이렇게 잘 해오셨어요. 그래서 뭐 차도 좋은 차를 타고 아이들도 이제 교육도 잘 시키고 집도 이제 좋은 집에 있는데 이분이 두려운 게 그거예요. 그 어떤 기업의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사이클이. 그래서 보통 3년, 4년 후에는 유행이 바뀐대요. 그 유행이 바뀌면은 결국 이제 자기 아이템은 죽는다는 거죠. 그럼 유행이 바뀌기 전에 그 유행에 맞춰서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뭐 식당을 얘기하면 뭐 사람들이 이제 뭐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칼국수를 좋아하다가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그 또 물고기를 좋아하다가 뭐 그렇게 이제 바뀌겠죠. 해산물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사업의 다양성, 자영업은 변호사 전문가 등 이제부터 노점상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구성된 이 사업을 뜻하고 자영업을 대부분 또 영세하고 이 이익을 남기지 못해서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 고질적 문제로 자영업 과잉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쪽이 망하고 한쪽은 다시 개업하고 또 특히 코로나 시국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자영업자라고 해요. 그리고 자영업자가 실패하는 이유는 창업이 쉽기 때문이고 철저한 준비와 시장 조사 없이 가족 1, 2인이 쉽게 창업하고 쉽게 영업을 하면서 이제 실패가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뭐 코로나란 말을 하지만 이 사업을 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한 10년 주기로 코로나 같은 게 어떤 형태로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97년, 8년에 이제 IMF가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또 뭐 이 모기지 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 10년 되니까 오잖아요. 10년에 또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기가 또 빨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현실은 자영업이 그렇게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준비해주는 그런 대안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애로사항을 이렇게 여쭤봤는데 자영업자들이 이제 애로사항 중에 몇 가지가 있어. 자금의 확보가 좀 어렵고 기술의 확보, 인력의 확보,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 인허가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종 선정, 사업장 이치 선정, 고객 확보, 시장 개척 이러한 것들이 좀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금과 기술과 인력 확보가 첫 번째 좀 어렵고 또 이제 행정적인 거 이게 뭐 세금 뭐 이런 인허가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업종이 롱런할 건가 그리고 이제 어느 위치에 내가 해야 될 건가 뭐 고객 확보 시장 개척 요즘 그 이 지방에 그 요즘 뭐 무슨 혁신 도시 같은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혁신 도시에 이제 기대를 걸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특히 이 상가 쪽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지금 70% 정도가 공실률이고 거기에 보통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냥 돈을 안 받고 와서 그 어,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도 사람들이 안 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영업은 이제 그 직원을 두는 자영업이 있고 또 직원이 없는 자영업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을 두는 자영업은 이제 감소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19년 153만 명이 2020년 136만 명으로 한 20만 명이 줄어들었죠. 이 금년에 8월까지 해서 130만 명, 그러니까 12월까지 하면 또 한 10몇만 명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보다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훨씬 많습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가 130만 명 정도 되면 전체 중에 425만 명이 이제 고용원이 없는 작업자고 106만 명은 이제 무급 가족 종사자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원이 없는 고용원, 그러니까 이제 직원을 더 늘리지 않는 그런 자영업이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예, 그리고 이 소득을 보니까 자영업 중에 그 1,000만 원 이상 소득 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1명 정도, 예, 100개 상가 중에 하나 정도 되고, 이 5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이, 5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이 한 100명 중에 5명. 예, 그리고 이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는 100명 중에 한 23명. 그러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한 42명. 예, 그리고 100만 원 미만도 있어요. 100만 원 미만도 한 3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월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사람들이 한 100명 중에 70명. 예, 실질적으로 이제 71%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자영업이 유지는 하고 있지만 이 겉보기에는 막 그 굉장히 수입이 많은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한 70% 정도가 이 3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더라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또 그 빚은 굉장히 많죠. 부채는 이 자영업자가 일반 근로자들의 뭐 한 뭐 이 8천만 원이고 자영업자는 1억 87만 원이니까 한 2천만 원 이상 이 부채가 평균적으로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의점, 그 권리금을 8천만 원 내고 시작한 편의점의 부부가 하루에 18시간이끔 여기는 그 알바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18시간이면 일로 나누면 9시간씩 근무를 하는 겁니다. 이주들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월 2회를 휴무를 하고 평균 수입이 한 370만 원. 그걸 둘로 나누면은 그 개인 수입으로 하면은 자기 수입이 200만 원이 안 되는 거죠. 부부 두 분의 370이기 때문에 예, 부부 한 명당은 200이 안 되는 그런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정 수익을 봤더니 하루 매상을 200만 원. 이것도 이제 그 팔려고 내놓은 사람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풀려지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진율 15%에서 30만 원. 예, 한 달 수익이 30만 원에 30이라면 900만 원. 쉬는 날 한 달에 2일 하면은 30만 원에 2일 하니까 60만 원. 그래서 900만 원에서 60만 원에 쉬는 날 빼면은 이제 840이 되겠죠. 근무일수는 한 달에 28일, 하루에 18시간 2인 노동하는 겁니다. 추정 지출은 이제 월세가 250만 원, 뭐 로열티 없지만 뭐 부대 비용 100만 원, 권리금 뭐 60만 원, 보증금 40만 원, 재고비 20만 원. 그래서 모든 걸 제외하고 나면은 한 370이 이제 남는데 거기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나가는 게 많이 있어요. 그냥 그런 거를 제외하고 그냥 공식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운영이 되면서 이거보다는 이 수입이 더 늘어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오징어 게임, 스퀴드 게임이 굉장히 글로벌하게 굉장히 그 유명한 그런 이제 유명세를 탔는데 그 한 국회의원이 예, 스퀴드 게임,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에 그 옷을 입고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 의원이 오징어 게임 속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은 오히려 공정하다는 생각이 들게 할 것이며 이라며 드라마 속 게임은 규칙을 지키면 살 수 있지만 현실은 규칙을 지키면 확인사살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몇 명 이상 안 하고 이제 그런 걸 지키는 사람들은 더 엄청나게 지금 힘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고 폐업에 이졌고 송이 생활고를 못 이긴 자영업 자산은 최소 23명이면 아주 뭐 주목도 못 받고 셀 수 없는 총탄에 쓰는 게임 속의 엑스트라처럼 잊히고 있다라고 해서 자살도 이제 했다는 거죠. 한그 개인 회사는 이 가격을 엄청 이렇게 50% 대폭 이렇게 그 이제 자기 살을 깎으면서 그 살아남으려고 이런 정책을 쓰기도 합니다. 뭐 아메리카노 한 잔을 뭐 무료로 증정할 수도 있고 뭐 아구찜에 45,000원짜리를 19,900원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임시 휴업이 뭐 굉장히 여기저기 걸려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폐업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수익이 0인데 가게를 오픈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사업자 대출로 시작한 사업이기에 폐업을 하게 되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되는데 대출금을 갚을 방법이 없어 버는 돈이 1도 없어도 폐업도 못하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잔혹한 내 현실은 더 처참한 빚이 지금 85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그 글로벌 빚, 국내 빚이. 그래서 자영업자의 현실, 월 수입이 150도 못 버는 자영업이 많고 지금 월급이 잘 나온다면 절대 회사를 관두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임대가 엄청 많이 나와 있죠. 자영업자 중 최근 이웃 가게를 문 닫으면서 봤다는 것이 그 한 10명 중 7명 정도가 이걸 봤다. 22년 동안 강진수산을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 소원에 보답하고자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해서 이 가게는 22년 유지했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2019년 5월 30일 날 문을 닫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도 있죠. 이 원룸에 이제 살면서 자영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는데 이제 워낙 그 자영업이 힘드니까 자기 삶을 줄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집도 팔고 이제 원룸에서 이제 월세로 살다가 그것도 23년 차 자영업자인데 마지막에 죽을 때는 그 모든 원룸 뭐 거기 이제 뭐 보증금 같은 게 있는 거 빼서 직원들에게 이제 월급 청산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자살한 케이스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민들의 추모가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천국 가셔서 돈 걱정 없이 사세요. 이렇게 슬픈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 중에 하나죠. 이 자영업자가 전체 지업자 중에 뭐 20%가 넘고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2019년 현재 565만 명인데 2021년에는 지금 거의 더 훨씬 많더라고요. 한 25%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제가 봤어요. 이게 자영업자가 보통 이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가 굉장히 늘어났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임금 근로자, 그리고 비임금 근로자의 퍼센트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직장인들이 지금 2021년 6월 달에 구성된 75.9% 정도 되고요. 비임금 근로자, 이게 자영업자들이 보통 이제 24.1% 정도, 그 숫자적으로는 이제 2천만 2,097만 8천 명 정도 되고 666만 명 정도가 자영업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창업 동기 중에 68%는 창업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라는 생계형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해석해 보면은 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가족들을 부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수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입을 찾다가 자본 조금 가지고 뭐 작은 식당, 뭐 커피숍, 또 아니면은 자기 전문적인 뭐 어떤 그런 자영업을 오픈하겠죠. 그런데 시작할 때는 이제 많은 어떤 기대를 하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창업에서 일단은 뭐 경험도 없고 또 현실적으로 또 녹록하지 않고 그 분야에만 20년, 30년 하는 사람들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아는 이 자영업자는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되니까 자기가 이제 돈을 조금 더 내서 또 가게를 몇 군데다가 지역별 가게를 몇 군데다 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했는데 딱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IMF가 딱 터진 거예요. 그러면 자기 것만 하나만 있었으면 어떻게 좀 살아남을 텐데 이제 욕심을 부려서 두 개, 세 개를 하다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정리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최근에는 이제 더 사례가 많죠. 자기가 이제 뭐 오랜만에 오픈했는데 뭐 일주일 만에 코로나가 터졌다. 뭐 그러면 이제 거의 유지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영사업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자영사업 하는 거 어떻게 잘 살고 있느냐? 이 아메이를 저는 했기 때문에
아메이는 망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아메이는 뭐 투자될 돈도 없고 뭐 망할 게 진짜 없어요. 예, 그런데 이런 자영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주위에는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지뢰밭이라는 거죠. 거기 가다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소상공인 창업 동기 중에 68%가 창업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저는 창업 외에 아메이라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창업을 안 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같이 저와 지금 이 정보를 공유하신 분들 이러한 것들을 그 삶의 어떤 방향에 좀 더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상공인 창업 동기가 창업에는 다른 선택이 없는 게 68%,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가 25%, 가압승계가 2%, 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업 준비 기간이 짧아요. 보통 한 6개월 이내에 창업한 사람이, 준비하고 6개월 이내 한 사람이 한 60% 정도 되는데, 그게 또 치명적으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는 그 40대, 50대가 이제 가장 많이 시작하죠. 이게 바로 회사에서 더 이상, 내가 회사에서 내 자리를 보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이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대, 50대가 이 창업을 하는데 6개월 만에 이 창업하는 사람이 한 61%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어차피 지금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만약 이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이러한 정보를 좀 많이 공유하셔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창업을 하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사견은 창업하시기 전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 아메이를 투잡으로 이렇게 쭉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도 미국에서는 이 굉장히 큰 이런 그 자영사업의 그 진입, 안전 진입로 그런 걸로 지금 추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일들을 한번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자영업자를 줄이는 게 국가적으로도 이익인데, 그 자영업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노동시장이 좀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야 된다라는 게 그 기본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년퇴직 나이는 60세지만 최근 대부분은 65세 연장했지만 실제로 대부분 기업에서는 중간 뭐 실무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그리고 이 소상공인의 평균 소득은 269만 원으로 나옵니다. 이게 조금 차별화 있어요. 이거 2018년입니다. 269만 원 정도. 예.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이 연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이니까 200만 원, 월 2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70%가 3,600이니까 월 300,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이 낮은 것은 기본적으로 매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고, 연매출액이 1억 8천만 원 미만인 경우가 65%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자영업자들에게 그 앙케이트를 조사했더니 수익이 낮아도 계속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91%죠. 소상공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퇴로가 없기 때문이고, 더 이상의 창업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렵고 취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로가 없고 창업 창업 자금이 더 이상 없고, 그리고 취업이 어렵고, 그래서 고용시장에서 밀려나 소상공인이 되었지만 대다수는 치열한 경쟁 속에 수익성이 나쁜 상황에서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상공인들은 지금 업체를 보수하겠다고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업종 전환 애로사항인데, 이제 그 생계 유지인데, 업종을 전환하려면 몇 개월 동안 이제 수입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 활동, 그러니까 생계 유지가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매달 생활비가 나와야 되는데, 업종을 바꾸거나 기존에 있던 폐업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순간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수입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이 업종 전환이
사업 전환이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51%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 이렇게 이민을 가면은 예,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지인이 이렇게 이제 공항에 픽업을 나온다고 하죠. 공항에 이제 어, 미국은 잘 모르니까 사전에 뭐 이렇게 준비를 했겠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에 가면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공항에 나온 사람의 직업이 예를 들어서 세탁소를 지금 운영한다. 그러면 그분이 세탁을 다른 지역에서 이제 세탁소를 운영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예, 뭐 야채 장사라면 야채 장사, 뭐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생존율, 그 자영업 미래의 생존율이 5년 후에 18.9%라고 나옵니다. 예, 특히 숙박 및 음식점, 신생기업 5년 생존율 이렇게 나오고요. 그 자영업자들이 끝까지 사업체를 고수할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은 폐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자영업자가 집중되어 있는 숙박 및 음식 부분의 신생기업이 1년간 살아날 가능성이 61%. 자영업자가 많은 또 다른 부분인 도소매 부분의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숙박 및 음식점 부분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강점, 약점을 A4용지에 정리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참고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현 직업을 유지하는 자영업이면 더 좋다, 유리하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기존 업체들이 왜 잘 하는지를 또 이렇게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더 많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 경제신문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업종에 대한 기사가 나왔을 때 예, 그것을 충분히 습독하라는 거고요. 창업에 대한 책도 읽으면 좋겠고 또 근검 전략하여 자본을 축적하고 은행에 이제 자본을 어느 정도 축적해서 넣어둘 때는 부도 리스크라고 해서 그 은행에서 책임지는 개인당 5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억이면 두 군데, 뭐 1억 5천이면 세 군데 이렇게 분산하면 좋겠다. 그리고 남는 시간을 활용해 이제 운동하고 건강을 지키면서 준비를 하라 그렇게 됐습니다. 예, 자질이 있어요. 성실과 부지런함이 39%고 친절과 미소 20%고 배우려는 자세가 18%, 꼼꼼함과 합리성이 한 8%, 정직함이 한 7% 정도. 이런 사람은 경영을 그러니까 자영업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는데 비합리성, 주먹구구식 일처리하는 사람, 고객에 대한 배려 부족, 게으른 사람, 인내심 부족한 사람, 뭐 높은 자존심 이러한 것들이 예, 실패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고민하는 것을 싫어하며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부하와 상사 사이의 서열의 차이를 강조하는 사람, 체면과 허우대를 중시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건강이 나쁜 사람, 고객 만족이나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에게 추천하는 것은 퇴직금으로 그냥 사는 게 좋다라고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면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의 사람들은 사업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보이는 조금 그렇지만 이런 사람도 이 아메이는 가능해요. 왜? 자본이 없이도 되니까. 네, 그래서 위험이 없는 무자본 사업에 도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게 아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자들이 사업에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은 철저한 준비 기간이 많고 경영자의 경영의식 부족이고 사업 아이템 선정에 실패고 입지 선정에 실패 등 그 외에도 이제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작을수록 신생기업 생존율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숙박 및 음식점도 도소매업 모두 종사자가 1인인 경우 1년 생존부터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사자가 1인인 숙박 및 음식업의 1년 생존율은 59%에 불과하고 종사자 1인의 도소매 1년 생존율은 58%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영업자의 생존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양쪽 다. 그러니까 5년 하면은 많이 남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20에서 30%가 생존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베이비붐 세대의 이제 은퇴 현황인데
2020년 1960년생이 이제 은퇴를 하고 2020년 1961년생이 이제 은퇴하고 2020년 1962년생이 은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베이비붐 시대 은퇴의 그 회원이 지금 1960년생이 이제 92만 명, 그리고 이제 1961만 1년생이 91만 2천 명, 그리고 이제 1962년생이 87만 9천 명. 그러니까 이분들을 다 합치면은 거의 한 3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이 300만 명이 3년 사이에 이제 실업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 중에 이제 굉장히 대부분 50% 이상이 또 이제 자영업에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1년에 자영업이 뭐 예를 들어서 100개가 오픈한다. 그러면 1년 후에 80개가 또 망하고 또 100개가 오픈하면 또 80개가 망하고 이게 이제 계속 순환되는 거죠. 자영업 비율이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하던 비율은 OECD 했을 때 한국이 이탈리아, 영국 뭐 이런 걸 뛰어넘었죠. 거의 25% 되어 있고. 자영업자 자본금에 따른 이제 분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소자본, 자영업자, 개인 소규모고요. 중자본은 이제 사업자로서 프랜차이즈, 맥도날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대자본은 이제 그 대형 삼성 같은 기업이고, 무자본, 이 무자본이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이죠. 그래서 아메이 같은 경우는 자본에 관계없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아메이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고요. 이 기요사키,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지은 저자죠. 베스트셀러 작가죠. 그리고 이제 전직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이 두 분이 만났어요. 억만장자, 백만장자인데 그 트럼프가 기요사키하고 만나서 책을 한 권 지었습니다. 그 책이 우리나라로 말로는 이게 번역이 부자라는 거고 영어로는 어, why, why we Why we want to be rich. 그게 제목이에요. 영어 제목은. 그래서 이 두 분이 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이 두 부자가 원하는가 해서 그 부자 되는 스킬에 대해서 쭉 나온 책이에요. 그 책인데 그 책에 마지막 결론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부자 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 추천하는 부자의 방법 네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제 부동산 투자죠. 부동산 투자.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는 이제 투자분,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위험 없이 자영사업을 이제 배우는 거죠. 아메 같은.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사업. 위험이 많으나 이 부자의 길이 이제 자기 사업이죠. 네, 그리고 이제 리더, 가르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기요사키하고 트럼프가 그 결론에 부자가 되는 실제적인 네 가지 방법이라는 타이틀에 이 네 가지를 넣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분석하기에는 부동산 투자는 좋긴 하지만 일단 투자금이 선 필요하고 또 자기 사업은 있지만 위험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리더십을 우리가 어디 가서 배울 수가 없잖아요. 개인이. 그런데 이 네 가지의 방법을 다 취할 수 있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면은 위험이 없으니까 일단 좀 안정적으로 투잡으로 시작할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쌍용 자동차를 다니면서 아메이를 할 수 있었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메이를 시작할 때 선 투자금이 1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했으면 저는 아메이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왜? 돈 100만 원이 없었어요.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아메이가 뭔지도 모르는데 제가 선뜻 또 그 타이밍에 100만 원을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근데 저는 아메이를 왜 선택했느냐? 그러한 투자도 필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공장에서 제품을 직접 사서 생필품을 사면 좀 소비자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작은 이익을 보고 제가 이제 아미를 시작한 거지, 뭐 이런 거대한 뭐 자기 사업, 자영 사업을 좀 배워보겠다, 뭐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뭐 돈을 벌어서 부동산에 투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위험이 없으니까, 또 생필품을 공장에서 살 수 있으니까,
단순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아메이를 했는데, 아메이를 하니까 자영사업의 개념을 알겠더라고요. 아메이 속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기회를 주지만, 그러니까 아메이는 이런 거거든요. 이 아메이 회원되는 거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하고 비슷해요. 태어나는 생일은 순서가 있죠. 그런데 죽는 날은 순서가 없잖아요. 아메이도 이 회원되는 날은 순서가 있는데 이 성공하는 날은 순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그래서 Financial Independence FIRE, F-I-R-E, Retire E, Early. 예, 그래서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는 그런 족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빡세게 일하고 빨리 은퇴하자. 그게 이제 요즘 그 유행어거든요. 근데 저는 아메를 93년 10월에 시작했고 95년 12월 말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빨리 했어요? 늦게 했어요? 엄청 빨리 했죠. 진짜 빨리 했잖아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공유하고 싶은 제 정보예요. 여러분도 파이어적이 될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아메를. 그럼 이제 아메를 하고 나면 뭐가 좋으냐? 자기 사업이니까 위험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사분면을 보면은 인플로이, 셀프 인플로이, 비즈니스 오너, 인베스터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가 부자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그 성공자가 되면은 비즈니스 오너 쪽에 들어가요. 우리는 셀프 인플로이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가 수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 사업을 아메에서 일단은 구축해 가는 거고, 그리고 아메이를 이제 제가 오늘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아메이를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이아몬드 레벨 정도 되면 이제 리더십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치 디버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리더는 약간 그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게 그 발견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리더십은. 그래서 그 리더십은 내재되어 있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리더십은 잠재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잠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학력으로 리더십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떠한 그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스스로 발견함으로 해서 그게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면 그 리더가 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팔로우 하는 거죠. 따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리더의 말을 배워서 실천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 리더가 하는 얘기를 신뢰를 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 그 리더십이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메이는 처음에는 정말 그 사회에서는 그 큰 어떤 그 일을 하지 않는 분들도 나이에 관계없이 또 성별에 관계없이 또 학력에 관계없이 그 재정 정도에 관계없이 암에서 일단 어느 레벨에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뭐 수도 이런 레벨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리더로 인정하고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치 디버 사장님은 어느 순간에 당신들이 리더가 돼야 되는 방법은 일단 배우고 그리고 토킹하라 토킹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하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자기 안에 있는 그 리더십을 예, 찾게 된다 그렇게 하거든요. 예, 찾는다 그래요. 찾는다고. 그러니까 리더십이 잠재되어 있는 리더십을 스스로가 찾아서 그 리더십을 키워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메이가 좋은 점은 뭐냐면 아메이는 정말 누구라도 쉽게 시작하지만 아메에서 이런 강의를 듣고 또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발표해주고 이제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아메가 커지면은 자기 사업이 되는 거죠. 그 자기 사업이 되고 그 자기 사업이 커질수록 자기 리더십이 커지는 거죠. 그 리더십이 커지고 거기서 이제 소득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연봉이 뭐 1억, 2억, 3억 하면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다이아몬드 첫 해에는 이제 그동안 빚이 있으니까 빚을 좀 갚겠죠. 그러다가 이제 뭐 수석 정도 되면은 이제 빚은 어느 정도 다 갚았어. 그러면 이제 생활비로도 충분해. 그러면 조금 여유가 생기죠. 그러면 여윳돈이 생기면 그 여윳돈은 뭐가 였어요?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네 가지를 실질적으로 부자 되는 방법 네 가지를 추천했는데
처음에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를 시작해서 자기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리더십도 키우면서 수익이 이제 넘칠 때 부동산 투자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메이는 이 로버트 기요사키와 트럼프 대통령이 추천해준 부자 되는 실제적인 4가지 방법을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이 결론을 내렸지? 이게 결론이거든요. 이 책에. 이 결론, 그 책에 일반인들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일반인들이 이 4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인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암에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가능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자영사업은 각자 도생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게 각자의 이제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각자 도생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첫 번째, 사업 지속을 위한 상품의 생명력이 있는가? 이걸 이제 기준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5년 후에도, 오늘도, 5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이 상품은 생명력이 있는가? 경쟁력이 있는가? 뭐, 경쟁력, 품질, 가격, 여러 가지죠. 필요성,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0년 전에 내가 우마차 사업을 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지금은 생존력이 없죠. 왜? 자동차나 기차나 이제 뭐 비행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생필품이, 그러니까 치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생명력이 있겠죠. 현재 기준으로 보면. 예, 이러한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고, 또 상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근데 우리 아메이 제품은 상품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왜? 생필품이니까. 매일 쓰는 거잖아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고객을 위한 서비스 마인드는 추천한가. 여기서 서비스 마인드인데 서비스 마인드는 2종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스마일하고 뭐 친절하게 하고 하는 거는 겉에 보이는 거고, 실제 이 고객을 끌어들이는 건 뭐냐면 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 만족도가 뭐예요? 한번 써봤는데 품질이 너무 좋아. 가격도 비교해보니까 너무 가성비가 높아. 예, 그리고 뭐 반품대 그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것들이 서비스 중에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메이 서비스는 서비스 마인드의 아메이는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여러 변수, 뭐 코로나, 뭐 IMF, 또 뭐 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거에 뭐 홍수, 또 재해,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버틸 수 있는가.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메이가 다 이런 여유 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런 여유 자금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 됐다고 해서 우리가 뭐 따로 뭐 돈을 준비해 가지고 뭐 미래를 뭐 걱정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상품을 알리기 위한 홍보 마케팅은 준비되어 있는 거야. 상품을 알리는 위한 홍보 마케팅은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이 재구매할 수 있는 그런 품질과 가격이 최고의 마케팅이죠. 그런 것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아무리 국가에서 금융 지원을 하고 희생 프로그램을 가동해도 상황에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전쟁터와 같은 우리나라 경쟁 현실에서는 도태되기 마련이고, 통계로 확인된 자영업자는 97.6%가 매출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11만 명 이상이 줄었고요. 이제 자영업이 안 되니까 창업하는 이제 직장 생활 시기부터 장기적인 준비가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투잡으로 시작하시고 정말 나는 자영업이 꿈꾸는 그런 어떤 여러분이 있으시다면 아메를 열심히 하셔서 투잡을 하면서 자영업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을 준비할 수 있는 아메는 이 준비 없는 창업이 매우 위험하는데, 그 준비할 수 있는 준비 단계의 시간을 아메에서 볼 수가 있다. 이제 그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도움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자영사업의 꿈이 있다면 먼저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아메에서 자영사업의 기본을 배우고 실천해 보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누군가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그는 하루를 먹고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하고 있는 일로서 미국 사람들이 사회보장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기대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지금 코로나가 돼 있어가지고 미국에 비행기가 1,800대가 지금 운행이 중지됐대요. 왜냐하면 이 비행기를 이제 운영해야 되는데 그 직원들이 없는 거예요. 안 뽑히는 거예요, 직원이.
그리고 지금 그 수많은 이런 식당들에 그 와서 이렇게 이제 그 돌봐주는 서빙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을 이 구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지금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집에서 놀고 있어도 그만큼 임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 국가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베이비시터라고 해서 아이를 돌봐주는 거기는 시간당 주는 건데 그게 엄청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일을 안 해도 그 돈이 나오는 거죠. 근데 가서 일을 하면 이 베이비시터에 돈을 줘야 되는데 자기가 식당에서 일하는 돈이나 그걸 돈을 주는 거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자기 아기를 자기가 그냥 그 돌보고 그냥 식당 같은 데 가서 일 안 하겠다는 주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국가에서 이제 그 생활비를 주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과거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건 이거죠. 누군가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그는 평생 먹고 살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로버트 기요사키와 트럼프의 부자의 책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누군가의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메이의 창업자는 리츠와 제이가 이런 얘기를 했죠.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fe. 그래서 사람을 도우십시오. 어떻게?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사명감, 가치 있는 일이죠. 여러분의 이웃들이 지금 자살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들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아메이의 정말 그 어마어마한 가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유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슬픔을 서로 나누고 그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보듬고 또 그분들이 또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바로 이게 우리 리치와 제이가 우리에게 준 사명.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이 반테란 퇴직한 뒤에도 다시 경제활동에 뛰어드는 건데 보통 우리가 경제활동이 지금 60년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60년 정도. 네, 그래서 뭐 50년, 뭐 60년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0세에 취직을 한다. 그럼 55세 때 지금 25년이잖아요. 그럼 25년 하면은 이제 80세가 되죠. 그러면 또 25년간 80세까지 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벼룩시장의 구인 구직의 50대가 92.2% 이상이 지금 재취업을 희망하는 시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대에 그냥 80까지 일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거죠. 몇 명이? 10명 중에 10명이.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반대. 그래서 우리가 퇴직하는 게 아니라 전체 우리가 그 돈을 벌어야 되는 라이프 스타일이 50년이다, 60년이다 그러면 그 25년, 그 30년 그냥 내가 회사에서 월급 받고 살다가 또 다른 월급이 필요한 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자영업은 직장인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든든한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만약 아내가 없었다면 뭐 이 나이 들어서 또 뭔가 뭐 취업을 해야 될 거고 또 취업을 한다고 해도 또 어려웠을 거고 또 그러면 자금이 좀 모이면 자영업을 했을 거고 자영업을 하면 10명 중에 8명이 5년 안에 문을 닫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죠. 사실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제 주위에서 몇 가지 이렇게 부류가 나타나요. 나이가 들면. 그래도 그 어렵게 자영업을 운영해 온 사람들은 그 현재도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자영업 중간에 이제 하다가 망한 사람들은 진짜 망해가지고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뭐 대기업이나 그래도 뭐 제대로 된 뭐 서울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그동안에 그래도 이제 그 조금 재테크를 좀 해서 그런지 그냥 먹고는 살아요. 그런데 현재 직장은 없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그 외의 사람들, 예, 그래도 현재 좀 돈이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노동 일일 노동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데를 또 기웃거리거나 또 아니면은 또 이제 뭐 하루 일하고 뭐 하루 쉬고 하는 뭐 이 경비 또 아니면은 건물 청소 이런 곳에서도 일하는 사람을 제주에서 많이 봐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러한 어떠한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는데
어차피 저도 선택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뭐 대기업에 다녔다고 하지만 대기업이라고 평생 저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서 이렇게 많은 뭐 이 축하를 받은 건 아니지만, 제가 일단은 아메를 자의적으로 선택을 했고, 이제 93년, 좀, 지금으로 보면은 조금 빠른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때는 저보다 선배들이 많았어요. 또 91년도에 아메가 오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선배도 꽤 많았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때 시작을 해서 저는 2년 2개월 정말 결단을 해서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는 이 개념을 잘 잡아서 그런지 저와 같이 한 사람들은 좀 빨리빨리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덩달아서 빨리빨리 성장을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8개월 때 SP 됐고, 그리고 이제 1년 2개월 내서 이제 플래티늄이 됐고, 예,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이제 에메랄드 Q가 들어갔죠. 예, 그리고 7개월 있다가 이제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면서 네리그가 이제 독립을 했죠. 예, 그러니까 제가 93년도 10월 29일 날, 그러니까 10월 말일 날 이제 회원 가입을 했는데 94년 10월 말, 95년 10월 말에 저는 벌써 이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이제 돼 있었던 거죠. 2년 만에. 그리고 이 95년 12월에 이제 눈 오는 날 과감하게 이제 회사를 관두고 이제 아메이만 이제 본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96년 1월부터는 이제 프리덤, 자유인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꼭 서로 나누고 싶은데, 제가 아메이를 처음 시작한 2년 동안은 엄청 많이 힘들고 바빴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이제 아메이를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회사 다니면서 아메이를 하니까 이 아메이를 하는 만큼의 제 개인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메이 하면서 보통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아메이 하면 굉장히 바빠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개인 시간도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아메이를 회사를 관두고 96년 1월부터 이제 저는 이 아메이만 풀타임으로 하게 됐잖아요. 아메이는 뭐 출퇴근이 없으니까. 그때 제가 느낀 거는 반전인데, 그게 뭐냐면 아메이를 처음 시작할 때는 회사하고 아메이하고 같이 다녔어요.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다닐 때는 내가 밤 새벽 2시, 4시에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뭐 회식을 하고. 그래도 다음날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준비해가지고 8시까지 출근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틈틈이 또 아메이를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메이를 안 할 때는 그만큼 휴식 시간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 휴식 시간이 없어지고 이제 아메이를 하기 때문에 휴식 시간이 없어지니까 아메이 때문에 제가 이제 굉장히 힘들고 바빠지는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 96년도에 제가 이제 아메이만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사를 안 가잖아요. 회사를 안 가니까 그 전날 날밤을 새도 부담이 없어요. 왜? 다음날 내가 시간을 내가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휴가, 저희 같은 경우는 여름 휴가를 제가 정상적으로 제가 날짜 잡아서 가본 적이 없어요. 왜 여름 휴가를 안 갈까요? 여름 휴가를 갈 필요 없어요. 왜? 제가 1년 365일 제가 날짜 정해서 휴가 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가서 8월 1일부터 7월 말에서 8월 초에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기 가면 이제 뭐 모든 물가가 비싸잖아요. 바가지 요금에 막, 그래도 가서 또 어떻게 쪽팔릴 수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가서 뭐 비싼 거 먹고 또 비싼 데 자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차는 또 얼마나 막힙니까? 그런 걸 저는 피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꼭 주말에 어디 놀러 간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중에 가면 뭐, 이 사람들한테 받는 대우가 얼마나 편한데요. 이 식당에 가도 여유롭고, 그죠? 차도 뭐, 길거리 차도 좀 여유롭고, 오고 가는 데도 편하고, 또 물가도 싸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제가 2년 만에 리타이어를 했다, 2년 2개월 만 리타이어를 했는데,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에도 리타이어를 2년 2개월 만에 하실 수 있다, 저는 감히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조건이 하나 있죠. 개인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라는 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모든 거를 1순위에다 놓는 거죠. 내가 지금 성공하고자 하는 걸 1순위에다 놓고 그 1순위에 놓고 일하다 보면 다른 것은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이제 그 크라운이 됐을 때 기자가 와서 이제 저희가 또 이제 그 아마그램에 이렇게 인터뷰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기까지 오시는데 그래도 많은 것들이 이렇게 뭐 쉬웠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어려운 게 있었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려운 쪽에 자꾸 유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크라운 될 때까지 어려웠던 것 기억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저는 앞으로 전진한 사람이지 이 과거를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대답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상황을. 제가 일단은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준비해가지고 출근해서 8시에 이제 회사에 도착, 8시 한 뭐 10분, 20분 전에 도착하죠. 그 8시까지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8시까지 이제 있다가 그날은 조금 일찍 퇴근한다 그러면 퇴근해서 이제 대전까지 내려가요. 대전까지 내려가면 밤 10시 정도 넘죠. 그럼 거기 가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홈미팅을 해주면 이제 거기서 출발할 때 보통 새벽 1시에 출발하거든요. 그럼 이제 집에 들어오면 이제 뭐 3시, 4시 돼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잖아요. 하루 종일 내가 또 쉼 없이 뛰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해 올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하잖아요. 막 이게 눈이 막 감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휴게소에 들어가죠. 그러면 사실은 상황은 어때요?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그 상황은 힘들지만 휴게소에 내가 차를 딱 주차할 때 눈을 주차하면서 아이고 일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아 잠깐 눈을 좀 붙여야 되겠다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잠깐 눈을 붙여야 되겠다 생각하기 힘들다 생각을 할 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죠. 또 눈을 뜨면 어때요? 힘들다고 생각해서 집에 가야 되거든. 집에 가는 거예요. 또 집에 오면 힘들다고 생각하겠어요? 잠을 자야 돼. 또 잠을 자는 거죠. 왜? 내일 또 일어나서 또 출근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힘든 과정은 있을지 몰라지만 힘들다라고 느끼는 시간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힘듦 없이 그냥 크라운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쭉 연결해서 제가 이 93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2000년도, 2003년도인가? 2003년도에 했으니까 만 10년 만에. 그러니까 뭐 한 2년 부업을 했으니까 본업을 한 8년 정도 했을 때 제가 이제 크라운 되는데 그 기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해온 과정이 여러분에게 자랑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어차피 우리는 세상을 더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 운명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거든요. 그 운명 속에서 정말 옳은 방법이 뭔가, 옳은 결정이 뭔가, 또 옳은 어떤 준비가 뭔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공유를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해온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플러스가 되는 그런 좋은 그런 어떤 대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결론은 바로 자영업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든든한 아메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아메이에 여러분의 미래를 함께 꿈꾸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